2023년 4월호 운봉 소식입니다. 오용담 운봉농협조합장의 당선 인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운봉농협조합장으로 선택해주신 1,600여 조합원님과 운봉은민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신 후보님들께 의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듭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운봉농협을 새롭게 바꾸고 발전시키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신 만큼 일과 성과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의 기쁨보다 두 어깨의 짐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님들을 위해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선거 시 내세웠던 공약들 하나하나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일해서 조합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바람들을 실천하고 운봉농협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운봉농협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단일 농협으로서 작지만 강한 농협입니다.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다음의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합원님 중심의 운봉농협, 생산된 농산물 제값받고 팔아주는 운봉농협, 조합원님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운봉농협, 조합원님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운봉농협, 조합원님께 신뢰받는 운봉농협,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픔과 슬픔도 있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꿈을 만들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협동조합의 주인이신 조합원님들의 소득 증대와 권익 보호, 투명한 운봉농협을 만들기에 가장 앞장서는 조합장이 될 것입니다. 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반목과 불신은 걷어내고 소통과 화합으로 운봉농협의 상생 발전을 위해 조합원 모두가 합심할 수 있도록 끌어나가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조합원님과 함께 50년을 넘어 100년 농협을 만들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일 재경향후회 신임 회장의 인사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향후회 회원님 그리고 운봉은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재경 운봉 향후회 20대 회장을 맡게 된 김선일 인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향후회 창립 33주년 행사를 빛내고자 참석해 주셨던 운봉향후회 회원님 고문님 선후배님, 아울러 남원 향후회 박한근 회장님, 강면 재경 향후회 회장님 및 사무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향 운봉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양재우 읍장님을 비롯하여 장수호 애양회장님, 안선호 총동창 회장님, 이영진 노인회 회장님, 최진애 전 노인회 회장님 외 여러 단체장님과 고향의 선후배님들 천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셨기에 더더욱 감사하였습니다. 운봉향후회는 든든한 버팀목인 훌륭하신 선후배님들 덕분에 1989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상부상조하며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사업까지 운영하는 성공적인 향후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주셨습니다. 뜨겁게 고향을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로 나눈 우리 운봉향후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임원진은 주어진 임기 동안 선배님들께서 소중히 품어온 그 뜻을 받들어 향후회의 장점을 결집하고 전진하는 향후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운봉은민과 향후회 회원님들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후배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 운봉이 희망차게 발전하기를 진정으로 기원하며 운봉은민과 향후회 가족 이 자리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하시는 일번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대훈님의 마을 탐방으로 가장마을 기사입니다.
지난 4월 1일 나는 우리 지역 기관 단체장과 함께 재경향후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자 서울에 다녀왔다. 서울 시내 도로변 곳곳에 벚꽃이 거의 활짝 피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운봉의 벚꽃은 조금 더 기다려야 활짝 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요 며칠 따뜻한 날씨에 금세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활짝 핀 벚꽃과 함께 우리 지역은 이미 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 3월 초순경에 심은 감자싹이 올라오고 있고 농협교 육류장에서는 하얀 새싹을 틔운 모판 상자를 농가에 공급하느라 분주하다.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고 당귀, 고수, 도라지, 더덕 등 씨 뿌리기에 한창이다. 또한 겨울 추위를 이겨낸 쪽파가 새파랗다. 올해 가물다는 일기예보 때문인지 벌써 논두렁 작업과 논에 물대고 로터리 작업하는 농업인도 있다. 활기차고 희망으로 가득한 봄이다. 이번 4월호는 가장마을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마을은 500년 전 이곳의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화장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아름다울 가자를 넣어 마을 이름을 가장이라 하였는데 화장하는 선녀이므로 분칠할 장자를 썼지만 지금은 장자를 터장자로 바꾸어 가장이라 쓰게 되었다. 신은 성지에 따르면 옥녀 봉수정봉의 또 다른 이름인 듯을 주산으로 남쪽으로 작은 성북골 북쪽으로 큰 성북골이 있다. 큰 성북골에서 등잔봉으로 와우날 등 누워있는 소의 등을 타고 내리면 배틀바위와 구시바위가 있다. 옛날에 수정을 캤던 수정봉과 짬배번덕, 썩은바우, 청룡 끝으로 지기를 이어받은 좌청룡과 남쪽 작은 성북골 아래 도장골의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온다는 쥐서리 골짜기, 즉 무수화전의 명당과 세 개의 산봉우리로 이어진 산막골을 타고 우백호로 둘러싸인 명당터가 가장마을이다. 따라서 가장마을 출신 출향인들은 타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며 학식이 높은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1993년 12월 3일 마을회관 건립비 내용에도 한때 박사학위를 21명이나 배출한 마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300여 년 전 동복 우씨와 강릉 유씨가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고 그 후로 광산 김씨, 진주 소씨, 문화 유씨, 달성 서씨, 김해 김씨, 금령 김씨, 창녕 조씨 등 다양한 성씨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다. 가장마을 동쪽으로 해발 1220m의 세걸산과 1304m의 고리봉이 우뚝 솟아 있고 서쪽은 병풍처럼 아름다운 수정봉이 해발 805.1m로 솟아 있으며 북쪽만이 툭 트여 있다. 마을에서 소재지 방향으로 100m 떨어진 지점 오른쪽에는 서쪽의 허한 기운을 막아주고 또한 옥녀봉 아래 말바위와 함께 마을의 강한 길을 누르고 평안을 지키는 장승의 역할을 하는 입석이 있다. 이름하여 강정제 입석이라고 하는데 높이 약 1m, 폭은 약 65cm, 이고 비문의 내용은 없다. 바로 옆에는 강정제라고 부르는 조그만 정자가 있고 정자 주변에 88 올림픽 기념수로 10여 그루의 귀목나무를 심어 나무 동산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과 둘레길 탐방객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강정제 이름은 가장리 북쪽에 있는 냇가 이름인 강정천에서 따온 것이다. 마을 뒤에는 삼국시대 유물로 보이는 사찰의 유지인 법당터가 있으나 사찰 이름을 알 수가 없고 기와 파편 조각만이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마암마암 장군석으로 부르는 암석이 현존하고 있다. 이 바위는 우리 지역이 삼국시대의 라제라제 국경지역으로 부근의 국경을 지키던 장군들이 말을 매던 곳에서 마암 장군석으로 일컫게 된 이유인 듯하다. 이 마암 장군석이 넘어지면 그에 심한 가뭄이 든다는 설도 있다. 가장마을 입구에 기목나무 동산이 또 하나 있다. 수령 약 150년 되어 보이는 나무가 4그루, 약 50년 이상 되어 보이는 나무가 7그루가 있고 도로 양쪽으로 비자나무 2그루가 떡버티고 서 있으니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비자나무는 수령 약 60년 이상 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이 지리산에서 옮겨 식재했다고 한다. 숲의 형태가 원형이며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으며 숲 한가운데에는 목조 기와 지붕, 알루미늄 유리창 구조의 정자가 소재하고 있어서 여름철에는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취재차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김갑철 이장님과 오재삼 전 이장님을 만났다. 4월 3일 마을 주민들이 본격적인 농사일을 앞두고 잠시 짬을 내어 주민 단합을 도모코자 삼천포로 단체 관광 준비에 여념이 없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이 마을에는 총 49세대에 남자 33명, 여자 43명, 총 76명이 생활하고 있다. 운봉의 여타마을과 비교하면 중규모에 속한다. 1993년 12월 3일 마을회관 건립비 내용을 보면 당시 가구 수는 51호, 인구 수는 258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마을회관 왼쪽에 안테록시 유어비가 세워져 있다. 비석 앞면에 새겨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 안선생 태록씨는 적출 수능이어 본 마을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는데 천성이 관우하고 근검절약하며 부인 미령박 씨와 영농하면서도 안빈낙도하며 화내는 일이 조금도 없으니 사람들이 군자라 하였다. 노년에 이르러 대를 이을 손이 끊기자 본인 소유 논 1129평과 집터 98평을 마을에 기부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안태록 씨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1993년 마을회관 건립 당시에 유어비를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가장마을에는 1993년 12월 준공된 마을회관 바로 앞에 이름 없는 정자가 있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에 넘치는 교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1957년 가장제가 축조되었다. 가장마을 남쪽 덕산 저수지 주변에 팔각정이 세워져 있어 둘레길 탐방객들에게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가장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밭농사나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추 농가가 3농가, 오미자 농가가 1농가, 꽃재배 농가가 1농가로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성한 인심을 자랑하는 마을로 마을 주민 간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면서 오순도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가장마을은 자연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마을이다. 강정제 숲, 마을 입구의 기목나무, 비자나무 숲 등 자연 문화를 잘 보존하여 오고 있다. 또한 가장마을 주변에는 유난히 정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강정제, 마을 모정, 마을 회관 앞 정자 가장마을 남쪽 덕산 저수지 주변 팔각정 등이 있다. 마을 주민과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유용한 장소이다. 안테록 선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 자연 문화와 인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가장마을이야말로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마을이다. 남원시와 운봉읍은 오는 4월 29일 제27회 지리산 운봉 발해봉 철쭉제를 개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식재료 전문가님의 엄나무 이야기입니다. 엄나무는 엄나무 또는 한자로 해동목, 자추목이라고도 한다.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립성 큰 키 나무로 줄기에 가시가 많고 한 곳에 운집하지 않고 드문드문 하나씩 자란다. 몸집이 매우 크게 자라서 둘레가 4m를 넘는 것도 있다. 닭백숙에 많이 넣는 재료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에서는 눈에 띄게 가시가 많다. 한국에 있는 가시나무 중에서 탱자나무나 찔레나무는 엄나무 정도로 크고 굵게 자라지 않고 악가시나무는 엄나무 정도로 가시가 촘촘하지도 않다. 그나마 주엽나무는 몸체가 아니라 가지 쪽에 집중적으로 자란다. 엄나무의 친척인 두릅나무 역시 엄나무의 가시보단 덜 촘촘하고 크지 않다. 그러니 한국 자생종 중 가시가 많고 크기가 큰 나무는 엄나무뿐이다. 이런 쉽게 눈에 띄는 외양 때문인지 과거 민간에서는 엄나무가 가시 때문에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문 위쪽이나 외양간 등에 엄나무 가지를 꽂아두기도 하였다. 함경도, 황해도 등 이북지방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엄나무 걸기라는 세시풍속으로 널리 행했다.
속담에 아쉬워 엄나무 방석이라는 말이 있다. 가시방석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방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엄나무의 새순을 개두릅이라고 한다. 참두릅보다 진한 향과 살짝 청량감이 도는 쌉싸름한 맛이 있어서 이쪽을 더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 다만 과식하면 설사를 할 수도 있다. 동의보감 등에 따르면 엄나무의 약효는 강장작용, 신장작용, 진통작용과 간장질환, 만성간염, 신경통, 관절염, 가슴막염, 부종, 염증 등의 효능과 치료작용이 있다고 하니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나무 순 조리 방법은 다양하다. 쉽게 말하면 두릅나물로 해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할 수 있고 특히 삼겹살과 함께 싸 먹으면 특유의 쌉싸래한 맛이 기름 맛과 잘 어울려 그 맛이 일미다. 지난달에 소개한 민들레잎보다 고급스러운 식재료이고 한철 음식이라 그 희귀성이 더하니 철 지나기 전에 한번 잡숴보시기를 권한다. 엄나무로 기름을 내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방법은 일반 목초액 채취 방법과 같다. 먼저 2말 이상 들어가는 오지 항아리 2개를 준비해 그중 하나를 땅속에 목만 나오도록 묻고 남은 항아리에 굵은 생엄나무를 잘게 쪼개어 가득 담고 입구를 3배나 순면 2-3 겹으로 막은 다음 영주끈이나 순면으로 단단하게 묶고 항아리 표면을 굵은 새끼줄로 칭칭 감고 진흙을 이겨 3에서 5cm 두께로 바른다. 이것을 땅속에 묻은 항아리에 엎어놓고 항아리가 서로 맞물린 부분은 진흙을 이겨 두껍게 발라 잘 봉한 뒤에 항아리 위에 완겨나 톱밥을 10가마니쯤 붓고 불을 붙여 일주일쯤 지나 겨나 톱밥이 다 타고 나면 아래 항아리에 고인 기름을 쓴다. 노명호 양양군 산채연구회장 66현북면 장리이 육성에 2017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으로 등록한 산채하다.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작업을 꺼려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일반 엄나무에 비해 산채하는 밭 관리가 수월하고 새순 채취량도 많다는 장점이 있었다. 4월에서 5월 이 엄나무 순을 맛볼 수 있는 철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엄나무는 산채하라는 종으로 노명호 양양군 산채연구회장 66현북면 장리이 육성에 2017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으로 등록한 종이다. 재래종 엄나무를 재배해 엄나무 순을 채취해 판매하였으나 억센 가시 탓에 작업 속도가 느리고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품종을 개량하였다고 하는데 강원도 양양군 서광농협에서는 장목반을 결성 22년부터 시중에 출하하기 시작하였다. 비빔밥 재료와 만두소 장아찌 등 쓰임새가 많고 가락시장 경락가격이 1kg당 3만원 선이니 운봉 지역에서도 도전해볼 만한 품목이 아닐까 싶다. 관심 있으신 독자분께서는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해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 바란다. 이학규 공안서당 훈장님이 들려주는 고사성어 도원결의 이야기입니다. 도원결의. 도원결의는 복숭아 꽃핀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는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욕을 버리고 대의 명분의 목적을 향해 합심할 것을 결의한다는 말이다. 독자들께서도 주지하는 고사성어라 짐작되는데 출처는 중국 원나라 말엽 명나라 초엽 때 작가 나간중이 지은 장편 역사 소설인 삼국지연의에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라 조정이 황건적 난리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각지의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의용군을 모집한다는 방을 붙이는 등 해결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유주 탁현에 살고 있던 유비도
이 방문을 보았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 큰 뜻을 펴고 싶은 의욕은 충만했지만 막상 그 갈 길을 찾지 못해 막막해 유비는 방문 앞에서 한숨을 길게 내리시고 있었다. 그때 시커먼 수염이 터부룩하고 건장한 사내가 다가와 그대는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있느냐 하면서 고함을 쳤는데 그가 바로 장비였다. 두 사람은 금세 서로 가슴에 간직한 뜻을 알아보았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함께 주막에 들어가 나란 일을 걱정하였다. 얼마 후 이 주막에 긴 수염을 날리며 들어오는 거대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관우였다. 범상치 않은 기분인지라 유비와 장비가 인사를 청해 자리를 함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세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쳐 일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장비의 집 드넓은 후원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의형제를 맺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소위 도원결의이다. 맹세후 이들은 드디어 세상에 나아가 그들의 뜻을 펼쳐 마침내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다. 이로부터 도원결의는 세상에 큰 일을 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의리로 굳게 뭉치는 결의를 가르칠 때 쓰이는 말이 되었다. 3, 4월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눈이 부실 정도로 화사한 꽃들이 마치 자신을 뽐내듯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 상춘객들은 봄꽃 향기에 절로 취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한바구음을 짓곤 한다. 물론 어떤 사연이 있어 눈물 짓는 이도 있겠으나 여하튼 남녀노소 할 일 없이 꽃 잔치 앞에선 모두들 잠시나마 옛 동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꽃의 저력이 크다고 하겠다. 대개 사람이 사는 정리는 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러니 우리도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하면서 한 번쯤 도원결의란 고사성어를 상기하여 보고 애국애민의 정신을 다잡아 보고 남북 통일이라든지 세계 평화에 대해서 잠시나마 사색에 잠겨봄이 어떨까 싶다. 운봉파출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소식입니다.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행태가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있으니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고 모르는 사람의 문자는 열어보지도 링크를 실행하지도 마시길 당부하였다. 전화기용 사기범들은 자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고 결혼 청첩장 부고장을 가장하여 문자 링크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가기도 한다고 했다. 운봉파출소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범죄 신고 국번 없이 112 운봉파출소 063-634-0112 이주태 화신마을 이장님의 처가집 방문기 투고입니다. 지난 2월 14일 처가를 방문했다. 코로나로 왕래할 수 없었던 답답함이 해소되는 길이다. 베트남이 고향인 아내는 부모님과 가족들 볼 생각에 들떠 있지만 나는 문병희 씨를 데리고 가 맞선 뵐 계획에 싱숭생숭하였다. 가족들만 가는 게 아니니 신경 쓸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또 장가들겠다고 들떠 있다가 성사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면 그 실망감은 어쩌고 나는 또 얼마나 면목이 없겠는가 싶었다. 하니 내 정신은 온통 이 맞선 주선에 쏠렸다.
병희 씨는 베트남에서 5번이나 맞선을 봤지만 연이 닿지를 않았다. 나도 아내도 병희 씨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매한가지 마지막이다 싶은 심정으로 장모님 친척을 주선하였다. 과연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장모님 친척 호앤유 씨를 본 병희 씨가 마음에 들어했고 호앤유 씨도 병희 씨가 좋다고 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먼 타국에서 인연이라 두 사람은 서둘러 약혼식을 치렀고 현재 결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이 순조롭다면 오는 6월 말경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농촌의 인구 절감과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마을 이장으로서 국제결혼 소개를 해야겠다 마음먹었고 국제결혼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니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고자 중심의 중매인이 서로 믿을 수 있고 결혼 이주를 한 새 신부가 한국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각종 문제도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으며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무난히 정착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제 운봉도 여러 나라에서 각양각층의 결혼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어 지역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이들을 외국인이 아닌 우리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눈길을 주어 문화의 편견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구 감소니 지역경제 붕괴니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도 하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닐까 싶다. 회 운봉읍분회 제51차 정기총회 소식입니다. 3월 23일 대한노인회 운봉읍분회는 운봉읍분회 2층 회의실에서 34개 경로당 회장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곽철곤 지회장을 비롯하여 지역기관 및 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운봉노인회는 25년간 환경공무원으로 지역의 환경 업무에 공로가 있는 이재관 씨와 거동이 불편한 105세 할머니를 직업정성으로 간호하여 타에 귀감이 된 오영근 씨에게 표창과 부상을 시상하였다. 이영진 운봉읍노인회 회장은 운봉노인회는 남원시지회가 주관 매년 실시하는 읍면동 업무 종합평가에서 2022년도에 최우수 분회상을 수상하였고 작년까지 연속 11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분회 자립을 위해 자활복지기금을 1억 1,200만 원을 조성 완료하여 2022년부터 각 마을 경로당 분담금인 회비년 1,000만 원을 본 기금에서 지원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34개 경로당 1,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어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추진과 지리산 눈꽃축제, 발해봉 철축제, 황산대첩 축제 및 환경정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빈곤 독거노인 및 지병노인을 선발 자체 이웃 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고하셨다. 운봉노인을 2023년부터 추진할 연속 주요 사업으로 독거노인 고독 자살 예방을 위하여 행정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반영토록 마을 경로당을 맞춤형 스마트 복지관으로 시설을 개선 집에서 잠만 자고 낮에는 복지회관에서 여가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으로 운봉 소식 4월호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